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확진이 딱 되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당뇨병의 합병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연구 중에서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연구는 DCDT라고 하는 연구하고 UKPDS라고 하는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DCDT는 일형 당뇨, 즉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부터 당뇨이거나 아니면 췌장의 문제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췌장을 절제를 했거나 암이 있어서 췌장을 절제했거나 췌장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췌장이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UKPDS는 제2형 당뇨, 즉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두 가지 연구 모두 당뇨를 잘 조절한 환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합병증이 적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현대의 당뇨병 치료의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 수치입니다. 본인의 혈당이 아니고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화혈색소,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복과 식후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복에 잰 혈당하고 식사를 하고 잰 혈당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공복 혈당이란 적어도 8시간 이상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한 상태이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잰 혈당입니다.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식사가 안 끝났다. 그런데 혈당을 쟀다. 그게 바로 식후 혈당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후 2시간 하면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2시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에 잰 게 정확한 식후 2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는 나의 2 내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측정한 무수히 많은 혈당을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더해져 있거나 10만 원이 빠져 있거나 그래도 1,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는 내가 공복에 재건 아니면 뭘 굉장히 많이 먹고 재건 같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원에서 잰 혈당이 일시적으로 한번 높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면 지금 순간적으로 당이 잠깐 올라간 거지 평소에는 조절이 잘 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만으로 당뇨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빈혈처럼 혈색소에 이상이 있거나 또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화알부민이나 플룩토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화알부민은 또 간질환 환자나 단백뇨가 심한 환자들은 정확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당화알부민보다는 플룩토사민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나의 검사 직전에 2개월 혹은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룩토사민 검사는 검사 직전에 2, 3주간의 혈당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발견이 됐는데 단기간 내에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서는 당화혈색소만큼이나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얘기가 이제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뇨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를 판단하는 수치로서 당화혈색소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고혈압 환자가 자기 혈압을 알고 있듯이 당연히 자기의 당화혈색소 수치, 직전에 잰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갈 때에도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의료진이 이분이 당뇨가 조절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체크했을 때 당뇨는 아니시지만 좀 관리가 필요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절을 해야만 조절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고혈압과는 달리 모든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한다. 이거를 금과 옥조로 삼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로 조절이 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약물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게 당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저혈당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고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는 환자는 또 이게 저혈당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주 혈당을 측정을 하시고요.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 가면서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비만한 사람은 반드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경구용 당뇨약,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 안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안구 합병증하고요. 당뇨 신경병증을 꼽기 때문에 안저검사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병증이 생기는 걸 조기에 알 수가 있어요. 또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늘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든다기보다는 이제 당뇨를 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원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질환이 생기는지 요알부민 배설 검사하고요. 또 추정 사구체 여과율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검사 권유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합병증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살짝 그거 놓치고 지나가셨다고 그러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검사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훌륭한 당뇨 환자분이신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혈당 조절 목표는 30세 이상하고 조금 틀려서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커요. 쇠약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당을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저혈당의 위험도 올라가고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내과 학회 같은 데서는 사실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를 7 내지 8% 미만으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2018년도 공식 학회지에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전문가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느슨하게 치료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 대개 자기 나이 정도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세면 6.5% 미만, 80세라면 8%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75세면 7.5% 미만, 85세여도 8% 미만. 이렇게 혈당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당뇨는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 지질 혈증을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